2027학년도 대입 이건 그냥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판 전체의 규칙이 바뀌는 말 그대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죠. 그런데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은 정확한 데이터를 딱 만나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이 변화의 핵심 제가 데이터로 아주 완벽하게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서울대 정시 합격생 중에 영어 5등급 학생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통계 모델로는 이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입시 공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이겁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해졌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역추적해 볼 겁니다. 이게 단순히 수능 중심의 정시뿐만 아니라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략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이 모든 혼란, 그리고 동시에 이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전략은요, 바로 이 변수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네, 정답은 바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이게 바로 2027 대입이라는 이 거대한 지진을 일으킨 진원지고요. 우리가 오늘 분석할 모든 현상의 출발점, 바로 여기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490. 당장 2027학년도부터 다른 거 다 빼고 지역의사제 하나만으로 490개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새로 열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몇 명 늘어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입시 피라미드 맨 꼭대기,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된다는 신호탄인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진공 효과라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 490명이 의대로 싹 이동하면서 생긴 그 빈자리를 바로 그 아래 서열의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채우게 되겠죠? 결국 대학 서열 전체가 위로 한 칸씩 쭉쭉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합격선에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연쇄 반응 말 그대로 이 도미노 효과가 시장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이라는 나비 효과가 자퇴율부터 N수생 규모까지 모든 지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서울대 자연계열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무려 180명, 역대 최고 수준이죠. 이 이탈자들 대부분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의대입니다. 최상위권의 대이동, 이건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이미 숫자로 증명된 현실입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논리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의대 정원이 늘어나죠.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그 빈자리 때문에 연쇄적으로 합격선이 무너지고요. 바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N수생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구조. 이 모든 단계, 정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약 17만 명. 현 수능체제 역사상 가장 많은 N수생이 시험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례 없는 기회는요, 곧 전례 없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통적인 트랙,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기하고 오직 수능 하나에만 올인하는 전략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죠. 검정고시 출신 서울대 합격자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건 이제 우리 입시 전략의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상 분석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이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대체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데이터, 즉 생활기록부를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의 지원 전략을 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실수라는 변수를 통제하는 데 모든 걸 걸어야 하고요. 반대로 중위권 학생들은 기초라는 상수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 내 학생부가 과연 수시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수능에 올인할 건지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략으로 갈 건지 이걸 아주 초반에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이라면 2, 3단계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첫째, 5월까지 다른 거 말고 수학에 집중 투자해서 점수 변별력의 핵심을 꽉 잡으세요. 둘째, 스마트폰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갉아먹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오답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실패 패턴을 반복하는지 분석하고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기적은 감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밀한 실행 계획에서 나옵니다. 이 사탐런 현상, 이건 세운 시대의 전략적 유연성이 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연계 학생의 35%가 유분리를 따져서 사회탐구로 과목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문과, 이과 같은 계열 구분에 얽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적의 길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게임이 된 거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데이터와 변수들, 이게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승리 공식을 만들기 위한 정말 소중한 재료일 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입시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냉철한 데이터 분석과 그걸 기반으로 한 정교한 전략으로 승부하는 아주 고도의 지적인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그 불안감을 데이터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4등급, 5등급도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시대, 정말 역사상 가장 큰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어떤 실행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